네, 김새벽입니다. 칸 영화제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칸도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세계 배우가 됐더라고요. 저기 그 김대환 감독하고 요번에 그 경쟁 같이 오른 그 춘천에 그 장무진 감독님하고는 좀 엮이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대환 감독님이 춘천에 프로듀서 하셨고 또 장무진 감독님은 또 이 작품의 프로듀서를 하고 하셨던데 두 분이서 그 영화사를 설립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어떤 관계이신지요? 예, 좀 궁금했습니다. 동네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었고요. 그 동네 필름의 동네라는 단어는 그 춘천의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의 이름을 제작사로 만든 이유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춘천의 고향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미대 입시를 같이 치르고 같은 대학을 가고 같이 대학원을 또 같이 다니면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행보를 가져야 될까 고민하다가 뭔가 꾸준히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약속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작은 회사라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회사를 만들고 번갈아 가면서 영화를 연출하고 또 상대방이 연출하면 프로듀서 해주는 어떤 그런 로테이션식의 작업 방식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정말 중학교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그곳이 춘천인 건 알겠는데 네. 그 전작도 철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사에서 하는 영화가 뭐 강원도의 모든 지역을 한번 해보고 나다가 기억하실 건지 아니면 초반이라서 그렇게 한 몇 작품만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어떤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뭐 확고한 건 없지만 저희가 경험한 그 장소가 강원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강원도에서 무언가 영화 소재와 공간에 대한 영감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김재벽 씨한테는 아까 뒤에서 여쭤보니까 영화 되게 괴로웠다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표현을 농담 삼아 하셨는데 어떤 힘드신 점이 있었는지 잠시 좀 들려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 영화 찍는다고 얘기 들었을 때 받았던 대본이 있었거든요. 100%다 써져 있는 대본이 있었는데 촬영 조금 전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대본대로 안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알겠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막상 또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완전히 모르겠는 상황들에서 어쨌든 말은 나와야 되고 상황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면은 이거구나 하고 할 텐데 저도 모르겠고 캐릭터도 그러니까 어쨌든 다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그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뭐 홍승수 감독님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그러셨던 거죠? 당연히 홍상수 감독님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님인데요. 그거를 따라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시나리오 쓸 때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뭐 엔딩도 다 제가 생각하고 또 프로듀서와 회의한 결과로 나와지는데 영화를 들어가기 한 몇 주 전부터는 그 결과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대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일단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고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저도 우리 둘 관계의 끝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정해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순서대로 진행하되 이 다음 씬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같이 던지고 또 그 씬 안에서도 배우들과 질문을 나누고 뭔가 그런 식의 연출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영화 보면 대부분 그 김재벽 씨와 같이 그 짝을 맞춘 그 조연철 씨인가요? 네네. 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던데 조연철 씨는 아마
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매드 클라운이라는 가수 아세요? 네. 그 사람 형이에요. 동생입니다. 아, 동생인가요? 네. 하여튼 저도 하도 처음에 닮아서 예전에 그 라오스라는 영화를 보고 되게 팬이 돼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형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한 7년, 6년 정도 동거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어떻게 좀 호흡을 잘 맞추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던데 유미 씨가 알겠습니다. 저희 촬영 전에 세 번? 네 번? 정도 만나고 첫 촬영했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도 했어요. 그런 걸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철 씨가 이런 좀 보면서 현장이나 알게 모르게 조금 닮았으니까 오래 만나면은 미묘하게 닮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따라한 게 있어요. 네,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근데 진짜 연기 스타일은 좀 다르지 않아요? 두 분이? 제 느낌인가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김찬현 씨가 따라하셨다고 해서 그 연기를 따라한 게 아니라. 네.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사소한 행동 같은 것들 네. 그런 게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닮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되게 편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연기하는 것들이. 근데 그 봄내 필름이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계속 영화는 겨울이나 그런 계절이잖아요. 네. 추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촬영을 굳이 꼭 겨울로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되게 좀 추운 계절을 계속 그렇게 선택해서 찍으시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예. 철원 기행을 찍을 때는 이제 겨울에 촬영을 했던 그리고 그 겨울에 눈이 굉장히 필요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때를 담으려고 했다면은 이 초행 같은 경우는 좀 늦가을의 이미지를 좀 같이 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냥 좀 추상적인데 그 계절과 삼척과 인천이라는 공간 그리고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이게 저의 이 영화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과 이런 소재와 이런 내용을 담아야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거라서 그냥 그 계절을 담아야겠다 생각했고 그 계절의 이미지가 두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스크린으로 못 봤어요. 미리 보고 내려와야 돼서 그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봐서 그 느낌은 좀 안 살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 차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 차에서 밖을 보는 그런 싱이 좀 느낌이 잘 안 사는데 아마 이 스크린으로 본 분들은 되게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 그럴 경우에 그 보통의 영화는 이렇게 뭐 컷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진짜 긴 롱테이크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찍으시는 분은 안에서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바깥에 서 계시고 이럴 때 어떻게 그 촬영이 진행되는지도 일단 좀 궁금했었고 그 장면은 실제 그 장면에서 이렇게 바깥에 계시고 이렇게 할 때 실제 배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느낌인지 좀 그걸 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일단 컷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신들은 컷을 안 나눴다면은 그 씬만큼은 뭔가 좀 타이밍이나 해가 뜨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컷을 가야겠다라고 첫 촬영을 시작했는데 테이크가 반복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한 컷에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했고 일단 세경 씨가 대답해 주시려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때 저희가 연출을 하고 제가 연출을 하고 같이 배우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동선이나 어떤 것이든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면 저희가 맞추겠습니다가
조건이었기 때문에 차 밖을 나가시거나 뭐 이런 행동들도 어떤 정확하게 이 디렉션이 있다기보다 어떤 테이크에서 이제 새벽 씨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면은 그게 저한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면 다음 테이크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 전체 촬영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처음에 뭔가를 해요. 근데 대신에 정해놓은 몇 가지들이 있죠. 어떤 대화를 하고 근데 막 거기에 또 되게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선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냥 거기 처음에 해보고 거기서 괜찮은 것들과 계속 그러니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겨왔으면 좋겠는 것들 그거는 또 다음 테이크에서 또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찍었고 그 테이크도 그 씬도 그렇게 찍었었어요. 그 씨는 몇 번 찍으셨어요 그렇게? 그 씬은 10번 가까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건 몇 번째 건가요? 이게 10번째. 몇 번째까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컷들이 있죠. 하지만 뭔가 해가 뜨는 타이밍이나 뭔가 가장 완벽했던 게 저는 그 테이크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테이크보다 새벽 씨가 조금 달랐어요. 그 테이크가. 근데 그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다음 날 되는 시간인데 그런 걸 몇 번 정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 않나요? 거의 아침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감하게 8시 가셨던 거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멈춘 이유가 해가 떠버렸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해가 떴으면 거의 뭐 하중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새벽 한 3시부터 촬영을 들어갔고 그때 그 씬을 새벽 3시요? 네, 한 2시인가 3시부터 진행하다가 중간에 휴식도 좀 갖고 네, 그래서 그때 해 뜨는 시간이 아마 8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7시 반. 본인 안에 계시고 배우들은 저 밖에 있었습니다. 네, 저 밖에 있었고요. 감독님은 안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저는 제 질문을 이제 이 정도 진행하고요.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굳이 안 했어요.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했던 게 아마 관객분들이 궁금한 씬도 있고 좀 이런 것들 여쭤보시라고 일부러 질문 안 드렸는데요. 마이크가 있죠? 그죠? 마이크. 이게 제가 지금 31에 6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보게 된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여기서 본 거 중에서는 그 애정 표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껴안는다든가 이제 토닥이는 것까지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아준다든가 뭔가 그거를 좀 위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기하기 위해서 좀 배제를 하고 간 거지 아니면 7년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지 그런 좀 의도를 좀 알고 싶어서 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씨가 얘기하실래요? 네. 저희 세 사람이 현철 씨와 새벽 씨와 제가 합의한 이 사람들의 스킨십과 애정 표현의 방법은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나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연애를 하고 있지만 뭐 사람마다 다 어떤 스킨십과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은 뭔가 그런 이 정도의 어떤 행동이 가장 어울리겠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상황이고 연애 오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시나리오부터 그 장면을 구상하고 엔딩을 준 건지 아니면 촬영 도중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찍은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 엔딩은 따로 있었는지 싶어요. 시나리오는 작년 여름에 시작해서 한 9월에 끝났어요. 근데 당연히 어떤 이런 시기가 있을 거란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촬영 들어가기 한 2주 전부터 이제 첫 집회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촬영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장면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춘천추천이라는 영화를 그러니까 프로듀싱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춘천에서 영화를 찍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일요일 날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스태프는 총 3명이었고 배우 포함하면 4명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심장한 장면을 찍자 뭐 이렇게 고민한 것도 없이 일단 그 장면을 담아야겠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발현이 됐고, 그래서 그때 찍었던 그 경험이 되게 좋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텝을 짤 때도 10명이 넘지 않은 좀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동적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규모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랬던 경험과 더불어 저도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첫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느낌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회 장면을 촬영을 했고, 원래 엔딩은 촬영도 다 했는데요. 다음날 이제 이사를 하고 어떤 빈 공간에 남겨진 사람 뭔가 그런 신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점이 가장 이 영화의 끝을 내기 좋은 지점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편집을 끝냈습니다. 답이 됐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쪽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딩까지 합치면은 집에서 이틀의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의 꿈 장면을 찍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 꿈의 장면은 일단 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의 좀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와 그리고 뭔가 동시에 불안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편집의 흐름상 뭔가 톤이 좀 달라지면서 조금 호흡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어떤 역할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 답변이 됐는지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 다음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 있길래 제가 뭘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뭐 제가 잤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아까 엔딩을 원래 이제 이사하고 난 다음 그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던 엔딩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었다면 그 장면이 훨씬 좀 더 이해가 더 잘 됐을 것 같긴 한데, 그 사실은 그게 시점상으로 보면 악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 명확하게 그 악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둘 중에 누워 있는 둘 중에 누군가의 꿈이라는 생각에서 보면 바람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요. 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뭔가 이게 처음에는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이 불안하게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 이 존재에 대해서 결과를 아직 모르고 있을 때 좀 불안해서 조금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촬영하면서 그런 감정의 변화는 저희가 좀 배제를 했고 다른 방향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앞쪽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이 조금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을 주어졌을 때 판단을 하는 건 스스로고, 그거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감독님이 이런 상황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제안했을 때 제가 모르겠는 거는 같이 또 얘기를 하면서 조절을 하고, 또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감독님이 그거는 또 잘 모르겠다 하면 또 같이 조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내비게이션과 어떤 길을 잃는다라는 상황은 시나리오 때부터 조금 존재했던 그런 설정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계속 유지해서 연출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마
그때 새벽시간 옆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뭐 잘못 빠진 경우도 있고 뭐 그랬던 같이 혼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편집 시점에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어떤 은유의 표현으로 쓰신 건지 아니면 기존의 그런 어떤 디렉션을 배우분들한테 드린 거는 아니신 거예요? 아니 길을 헤매고 뭔가 가기 힘들다라는 자체는 연출적으로 좀 시작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디테일한 대사들이나 어떤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들이 정말 그 타이밍이 돼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찰신 같은 경우는 정말 테이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서울에서 삼척을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천에서 서울을 가는 길 자체에서 딱 정말 그 시간만큼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타이밍과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엔딩씬이랑 뭔가 끝이 나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요? 네, 예. 됐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죠. 이렇게 앞에 화장실하고 계신데 재작년에 처음 왔을 때 자원봉사 하러 오셨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 뒤로 또 꾸준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도 만들게 해준 영화제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오늘 혹시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무주는 진짜 별이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로 태어나서 별을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저는 그때 무주 밤에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거. 그래서 오늘 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